자, 교재는 120페이지 구성요건조 고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친족관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은 고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까? 고의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친족관계는 처벌 조건이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고 휴대한다는 사실은 고의 대상이 됩니다. 자, 목적은 미필적이면 충분합니다. X. 그 다음 것은 읽어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방조범은 이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 하는데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이면 됩니다. 나머지 건 틀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체적까지 인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 부분은. 4번 가보죠. 4번 판례가 최근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 미칠 것이고 행위자 미칠 것이고 기본 강의 때 했죠. 그래서 마지막 특히 이 부분입니다. 행위자라고 하는 부분을 일반인으로 바꾸면 틀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 작년도 2차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오늘날의 통설과 판례는 용인설, 인용설을 취하고 있죠. 따라서 결과를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되어서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지만, 그쵸?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가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쵸? 과실로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고의가 되지만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가죠. 이 부분은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목적범일 때에는 미필적이면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확정적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X 하시고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살인 예비죄는 목적범이죠. 그래서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이 필요하고 또 그 외에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 이것이 예비죄 고의설이죠. 이것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죄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자,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N은 밑에 보시게 되면 그와 관련된 간접사실, 정황사실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겠죠. 고의 부분을. 이 부분도 맞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3번 작년도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은 많이 봤을 거예요. 고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이 뭐다? 고의가 원칙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일반 물건 방화죄는 구체적 위헌범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 위헌범에서 공공위험 발생은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거죠. 안 된다 틀렸고, 추상적은 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구체적 위헌범 같은 경우에 공공위험 발생은 고의 대상이 됩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것, 내가 그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한다는 것만 인식하면 되는 거죠. 방해할 의사는 요하지 않습니다. 방해 의사는 위계 공직 방해일 때는 필요하지만 공무집행 방해일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방조범은 이중의 고의를 요한다 했죠.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필적이면 촉하기 때문에 구체적 할 필요 없고 누구인지 확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X. 자, 친족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 처벌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옳은 지문은 기억, 미음.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틀렸죠.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자입니다. 업자는 내가 알선한다라고 하는 것만 인식하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반죄가 되려면 갑 자신, 알선업자입니다. 갑 자신이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족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끊어요.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성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을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인식은 이 알선업자에게만 요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도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판례입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밑에 보시면 또래 애들보다는 체격이 큽니다. 체격이 크다는 거죠. 크기 때문에 체격이 크기 때문에 이 모텔을 데리고 갈 때에는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사정이 이러했다면 갑은
갑은 강간 범행 당시 을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었다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아이가 또래 애들보다 컸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도 관리자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는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이상이라고 봤지 중학생이라고 불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가 탈락되었다는 판례입니다. 자, 3번도 많이 나왔죠. 30cm 앞에 서서 설명할 이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좌회전했기 때문에 범퍼로 무릎을 들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집방이 됩니다. 공집방. 공무집행방해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본다. 공집방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특수가 아니고요. 자, 강도가 약 3분간 내리눌렀죠. 그랬을 때 살해의 고의가 있다라고 해서 강도 살인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강론에서 많이 나오는 판례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5번.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1번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주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고의 대상이 되고요. 되었다는 사실은 객관적 처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처벌 조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요. 친족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고요. 휴대했다는 것은 되는 거죠. 수단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소라고 하는 것은 처벌 조건에 소추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부진정 부작예범에서 고의는 예견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족하죠. 족합니다. 뭐 부진정 부작예범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똑같이 미필적이면 족합니다. X. 휴대했다는 것은 인식방법에 수단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는 거죠. 틀렸고 부진정 부장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는 고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의만 있어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을 한다. 맞습니다. 중한 결과는 과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결과적 가중범일 때 그런 거고요. 부진정은요. 이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할 때 말씀드릴 텐데 부진정은 뭐다?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어도 성립을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입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 가중범 할 때 배웁니다. 자, 1번 물건 방해죄는 구체적 위헌범이죠. 그래서 공공위헌 발생은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거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주체이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죠. 틀렸고 친족 상대의 친족관계는 처벌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X. 직계존속이라든지 폭행 협박은 고의 대상이 되지만 상습상은 고의 대상이 되지 않죠. X. 자,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라든지 추상적 위헌범 같은 경우는 고의 대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주관적 위법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죠. 이 세 가지입니다.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헌범, 주관적 위법 요소 전부 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동그라.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답 2번입니다. 자, 문제 8번. 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기망행위는 수단 방법이라서 고의 대상이 되죠. 공연성도 되고요. 공무원 중개인이라는 신분, 수뢰죄에서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체잖아. 수뢰죄의 주체이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이제 2번인데요.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중한 결과이고요.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는 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9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공무원은 주체이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고요.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객관적 처벌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죄. 이게 뭐죠? 이것이 구치기원범이죠. 구치기원범에서 공공위험 발생은 고의 대상이 되고요. 야간이라는 상황도 고의 대상이 되고요. 10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네요. 엄격 고의설은
고의에 대해서 현실적 위법성 인식이 있을 때 엄격 고의처럼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야지 고의가 된다는 견해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쪽 책임론 할 때 배웁니다. 여기서 따로 배우는 건 아니고 책임론 가서 따로 배울 겁니다. 그 다음 공적방 같은 경우에 방해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맞고요. 그 다음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랐다라고 했을 때 고의가 인정되죠. 그리고 이중적 지위가 이제 다수설이긴 한데, 그쵸? 책임 고의가 있죠.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책임 고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인식과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다.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지위설에 의한다 할지라도 위법성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아요. 고의와는 분리된 동자적인 책임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 속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도 앞에서 풀었는데 방조법은 이중적 고의를 요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고의는 미필적이면 족하다. 맞습니다. 자, 목적도 역시 미필적이면 족하다 그랬죠. 그 다음은 다 틀렸고요. 옳은 것은 답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도 족하죠. 충분합니다. 목적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동기라든지 이런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자, 4번 또 나왔네요. 마지막에 일반인, 그 밑에 일반인 했는데 이게 틀렸죠? 이 부분이 행위자로 가야 됩니다. 따로 학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문제 12번 가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고의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맞습니다. 동그라미. 목적은 그쵸? 미필적이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네요. 동그라미. 자, 디귿번도 나오죠? 마지막에 일반인, 그 다음에 행위자라 있습니다. 일반인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정성검사 기간이 운전면허증에 기재가 되어 있고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알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X. 납북되어 가도 좋다라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했잖아요. 아니라면. 그렇죠? 뭐뭐 해도 좋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동그라미. 친족관계는 처벌 조건이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X.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개, 2개, 3개입니다. 답은 2번. 자, 13번 갑니다. 자, 21년도 경찰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쵸?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인식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장래의 변제 지체, 변제 불능에 대하여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는 잘 알고 있는 사이죠. 그쵸? 나중에 그 후에 제때 변제하지 못해서 하더라도 그건 사정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하더라도 그 집 자체만 갖고서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고의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줄 당시를 놓고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 제대로 갚았네 못 갚았네라고 하는 것은 고의와는 무관합니다. 유리한 판례도 강론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정범 고의는 미필적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미필적. 그래서 구체적까지 인식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지금 전기 배선이 벽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쵸? 건물주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긴 한데 예외가 있어요. 임차인이 직접 그 배선을 하였다면 또 임차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때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뭐 상식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그렇죠? 아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나요? 2번이 틀리고
3번 맞습니다. 4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갑은 A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직장 동료였다는 거죠. 근데 술을 마셨으면 갑자기 이 친구들이 중앙선에 서서 횡단을 하고 있는 횡단. 지금 횡단을 하고 있는 거야, 도로를. 건널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건널목이 아닌 도로 있잖아요. 2차선 도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갑과 하고 A가 여기서 술을 마신 거야. 술을 마셔서 이제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안 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뛰어든 거지. 건너가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차는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 사람이 서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렇죠? 중간에 서서 도로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 차가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한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갑이란 사람이 A 팔을 잡아가지고 끌어들여서 무단횡단하였다가 여기서 사고 난 거야. 그래 치여가지고 사망했다는 사건이 있을 때 이때 갑자기 팔을 잡아 끌었던 갑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는 거죠. 그 과실 책임을 묻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미필적 고의가 인증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또 나왔네. 동급생보다 체격이 큰 편이었다. 그래서 14세 미만인 줄 몰랐다는 거죠. 워낙 체격이 컸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13세 미만자라는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꼭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야지만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허벅지나 종아리 부위를 찔렀다 할지라도 20번에 걸쳐서 찔렀잖아요. 그래, 결국 죽었고 그랬다고 했을 때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거죠. 자, 나이만 물었다. 그리고 정확한 연령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으로 고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청법, 아성법이죠. 법률 위반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도산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금 물건을 납품받았다는 거죠.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15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의 신속기 처리 변동 없다는 확신 하에 고의가 탈락되죠. 2번은 긴급 피난할 때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지금 7시아클로 늘어놓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손괴죄의 범위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긴급 피난이 해당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어쨌든 고의는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자세한 것은 긴급 피난할 때 배우고요. 이 3번 같은 경우는 차고 시간에 배워요. 그래서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둘렀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를 말리려던 병이라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자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우리 판례는 상해죄 고의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필기만 해두시면 돼요. 자세한 것은 착오론 할 때 배웁니다. 또 나왔죠 여기. 마지막에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행위자를 바꿔야 된다고요. 최근에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답은 4번. 자, 문제 16번 가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또 나왔네. 신속기철이 변동 없다는 확신하에 있을 때 고의가 탈락된다. 맞고 인식예견이 있으면 족하다. 맞고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 확인 고의 탈락되는 거 맞고 자, 마지막 보시게 되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아니한 채 판단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를 용인한 채 지금 권리 행사를 방해했잖아요. 그랬을 때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X. 동그라미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판례, 용인설적 입장이잖아요. 인식, 용인 맞습니다. 3번간 잡아 눌렀다. 살인죄 고의가 있는 거 맞고요. 인식, 용인 맞고요. 자, 이와 같은 법리는 사자도 똑같다. 맞습니다. 신체 일부가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들어가죠. 그랬을 때 범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죠. 유명한 판례입니다. X. 답은 4번. 자, 18번 잡아 눌렀다. 살인죄 고의가 인정된다 그랬죠. X.
상해죄는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랬죠. 이 부분 어디서 배웁니까? 강론 시간에 상해죄 할 때 배웁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에요. 갑자기 들이받았다라고 했을 때 공지빵 인정된다 맞고요. 타인 결과 건강진단서만을 확인해봤죠. 그랬을 때 청소년 고용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19번. 자,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네요. 자, 입증 책임은 검사죠. 100%. 두 가지만 빼고. 상해죄 동시범 특례하고 310조 명예훼손죄 그 두 가지만 피고인이 지는 거고 나머지는 100% 검사가 집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의 범위가 인정되죠. 그쵸? X.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 할지라도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우리 소장 제출하면 무고죄 고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강론 시간에 무고죄 할 때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이 있다면 그쵸?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쓰면 안 되죠. 카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운전면허증 통지에 가름해서 공고를 거쳤다고 한다면 무조건 네가 알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고의가 탈락됩니다. X.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잃어버린 고양이로 잘못 알았다. 고의 탈락되죠? X. 기재가 되어 있고 경고문구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단정할 수 없죠. X. 그 다음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했다. 그리고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을 때 무고죄의 고의가 탈락된다고 보죠. X. 이 판례도 강론 시간에 배웁니다. 무고죄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형수를 죽일 의도였다. 그런데 밑에 등에 업고 있던 조카가 맞아 죽었다라고 했을 때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이것도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죠. 동그라미.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차고 시간에. 자, 낫과 쇠파이프로 닥치는 대로 내리찍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콜라 음식을 함부로 먹는 탓에 사망했죠. 인과관계 할 때 말씀드렸죠. 살인죄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동그라미. 아파트에 감금했는데 바카스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흘러내렸죠. 근데 방치했다는 거죠. 방치할 때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이 판결 유지 나오죠. 이게 뭐다?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결국 죽었죠.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리 1번은 부작위범 할 때 배웠죠. 저주지로 데려갔다. 즉 선행행위로 인해서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했죠. 빠지게 하였고 구조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부작위범이 인정된다. 동치성도 인정되는 것이고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